안녕하세요. 시사인 눈높이 국제뉴스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보다 쉽고 또 엄마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중점 뉴스. 저번 주를 통틀어서 가장 화제가 됐고 또 각 나라마다 SNS 상에 많이 국제 뉴스가 회자됐던 것이 하나 뽑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분 참 난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바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 지난번에 아주 대승을 거두고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마약과의 전쟁 또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조금씩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이제 필리핀 정부의 말인데요. 요새는 그 필리핀의 그 대외 관계, 특히 외교 문제에 이분이 가장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장 핫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과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앞전에 원래는 남중해 쪽에서 미군과 함께 순찰을 같이 돌았어요. 근데 그 순찰을 없애고 이번에 이제는 뭐 합동 훈련도 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해서 지금 말하자면 진짜 미국에 정면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루비콘 강이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거 때만 해도 91%. 이건 정말 놀라운 지지율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필리핀의 치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뭐 청부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그리고 또 이슬람 급진 세력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이 대통령이 나타남으로써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해줬습니다. 91%라는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요번에 다시 그 지지율 조사가 있었어요. 그 지지율 조사에는 81%, 조금 떨어졌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인권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 비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난 지지율이죠.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카리스마적인 대통령이 그래도 필리핀의 치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마약 소탕전이 이제 계속 되면서 부작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교도소가 거의 그 꽉 찼어요. 그래서 뭐 거의 두 사람이 이렇게 포개져서 잘 정도로 교도소가 아주 꽉 찼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마약 용의자가 약 한 2,300명 정도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계속 작전을 수행하면서 소탕 작전을 하면서 2,3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566명을 경찰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범행이 좀 나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서 이제 어떤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1,000명 이상을 처형을 했다는 것. 사실 처형은 아니고 이제 작전을 하다가 사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형사 재판소 이쪽에서 이제 불만을 계속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엠네스티 같은 경우는 마약 용의자 사살이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를 한다고 확실히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내에서 마약을 몰아낼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대통령이라는 국내 평가와는 정말 다르고 그 국제사회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필리핀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이라도 지금 필리핀에 가장 필요하다.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쪽이 이해도 가고 하지만 국민이라는 인권의 침해가 된다는 거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마약 소탕전에서 이제 체포되거나 아니면 사살되거나 하는 경우에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법부가 필요한 것인데 사법부 상황이 필요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래도 좀 앞으로 부작용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실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필리핀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꼽히는 그런 다바오라는 시의 시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다바오에서 지난 2일에 대형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났거든요. 무려 80여 명이 사상이 됐는데 이거는 거의 그 필리핀 역사상 이렇게까지 큰 폭탄 테러가 더군다나 이제 소프트 타켓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가 벌어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필리핀에는 IS를 좀 코스프레하는 그런 이슬람 단체가 있어요. 그게 아부샤프라는 단체인데요. 그 민간인들 납치를 해서 인질로 삼고 또 자신들의 어떤 급진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그런 이슬람 급진 단체인데 이 단체가 IS와 같이 연계됐다라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폭탄 테러가 IS가 필리핀에서 벌인 것이다라고 아부샤프는 자신들이 했고 그렇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또 금방 또 번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실한 진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폭탄 테러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거, 그 더군다나 대통령이 가장 그 중점적으로 통치를 했던 말하자면 대통령의 고향인 그곳에서 폭탄 테러가 났다는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이 폭탄 테러가 벌어진 곳이 시장입니다.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폭탄 테러가 처음 시작될 때 가장 많이 애용된 장소가 시장이에요. 야시장. 그래서 그 야시장에서 벌어졌다는 것도 앞으로 필리핀에 또 다른 폭탄 테러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필리핀 가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필리핀에는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부샤프의 근거지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민다나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여행 제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필리핀 그 민다나오 섬에서 한인 부부가 6개월 동안 행방불명돼 있는 상황이에요. 요트타로 잠깐 나가셨다는 것 같은데 지금 6개월째 소식이 끊겨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의 애를 지금 태우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분들이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민다나오 섬에는 가급적 가시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아부샤프는 이슬람 급진 세력이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우지만 사실은 인질 비즈니스를 하는 범죄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들이 인질 대상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들이 인질 대상을 잡은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최대한을 조심해야 국민의 안전이 좀 보장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점 뉴스는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과 또 그 안전 문제, 민다나오 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실 현지인들이 가자고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좀 경계가 풀어지기도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민다나오 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민다나오 섬 가자고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고 가급적 안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또 탑5 뉴스 알려드릴게요. 탑5 뉴스는 각 대륙 간에 이제 그 주에 굉장히 회자되었던 뉴스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과 연결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좀 알아야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뉴스 중심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스모그가 중국에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이나 아니면 공기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런 평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당국도 지금 베이징의 어떤 스모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스모그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그 스모그 양, 그 공기 질이 나쁘고 좋고를 측정하는 그거를 조작했다는 것 때문에 중국 공안이 이쪽 관계자들 대거 체포했습니다.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된 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게 측정하는 그 수치가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수치가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수사를 비밀리 하다가 벌어진 이거를 밝혀낸 건데요. 이들이 공기의 그거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를 조작한 방법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그 기계에다가 천을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그게 일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상당히 공기가 좋은 걸로 이렇게 조작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번에 중국 공안이 이 사건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베이징의 스모그 상황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고요. 중국 당국이 이런 쪽 환경 쪽으로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정책을 좀 마련해야 저희 나라도 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라크에 모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인데요. 그동안 여기가 IS의 근거지였어요. 말하자면 이라크의 IS의 수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째 지금 모술 탄환 작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IS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연합군이 그것을 탈환해서 IS를 이제 거기서 괴멸시키려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연일 지금 거기는 뭐 거의 포탄 세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IS가 많이 쫓겨났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IS 주둔지 136곳이 다시 탈환을 했고 또 뭐 터널 18개, 뭐 차량 폭탄 뭐 26개 이런 것들을 수거했고 조직원들을 대거 사살했다. 뭐 한 1000명 가까이 사살했다는 그 뉴스까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700명 가까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술 탄환 작전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전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잘 되고 있다면 지금 일주일째 저렇게 계속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아니 잘 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더군다나 IS가 모술에서는 살짝 물러났어도 그 모술 주변에서 또 뭐 차량 폭탄 테러 사건도 굉장히 많고 또 아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간인들 사살 이런 사건들도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아주 집중적으로 그 디테일하게 알 수 없는 게 이 지역에 기자들이 들어가서 생생하게 취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만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좀 불행한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IS하고 연합군하고 좀 팽팽하게 서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이게 IS가 완전히 그 모술에서 다 쫓겨나더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IS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학무기가 과연 어디서 났는지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스테리긴 한데요. 이번에 진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 IS가 유황 공장을 불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유황 공장을 불을 태우게 되니까 유황 가스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 그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고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으로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완전히 재래적인 방식으로 또 이런 화학 무기를 동원할 수도 있고 또 유전의 불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앞으로 모슬리 탈환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프랑스에 있는 칼레 난민촌이 철거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칼레 난민촌은 지금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할 거 없이 이제 프랑스가 합법적으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난민들에게 있을. 근데 그곳을 이제 프랑스가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민들이 다 어디로 가냐? 그랬을 때 이제 난민들의 좀 반발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민촌에 막 불도 지르고 그렇게는 지금 불도 지르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프랑스 당국이 이번에 철거반을 투여해가지고 철거 시작한 거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난민들에 대한 정책을 더 프랑스는 강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파리 테러나 또 난민들에 섞여서 IS나 어떤 급진주의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프랑스 정부로서는 이번에 이제 이 칼레 난민촌을 지금 철거하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이게 이집트의 물가가 아주 치솟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군부 독재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생필품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게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차를 마시고 뭐 빵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설탕을 굉장히 생필품으로서 가장 1번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설탕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생필품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설탕뿐만이 아니고 밀가루, 의약품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의 극빈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인데요. 과연 이 1달러 가지고 설탕하고 약품하고 밀가루하고 절대 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빈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 독재에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만을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표현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 경제 문제 이집트 정부가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아주 답답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도 많지만 이제 행동을 같이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극빈층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죠. 국가에서는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어떤 최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대폭 지금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빈곤이나 이런 문제가 아프리카에 뭐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빈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잘 살던 나라들이 빈곤 국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관광 대국이었잖아요. 근데 나라 상황이 치안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대거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살림도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남미에서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또 이제 물가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10% 이 정도 오르면 좋은데 보통 막 한 100% 막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거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두로 대통령이 이중 국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고 대선 때는 이분이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쪽에 이제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서류라는 게 항상 좀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지 않다. 서류가 나왔더라도 의혹이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중 국적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탄핵까지 움직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제 이중 국적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어머니가 베네수엘라 사람이 아니라 콜롬비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다. 이런 논리를 지금 야권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이런 경제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중이라 경제 문제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콜롬비아하고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국경 열릴 때마다 엄마들이 국경을 넘어서 생필품을 구해가지고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엄마들이 참 센데요. 콜롬비아 인근 국경지대에는 슈퍼마켓마다 그냥 싹쓸이를 해간대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하는 엄마들의 심정이 굉장히 이해가 가는데 저번에 여름에는 엄마들이 흰 옷을 맞춰 입고 국경을 막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막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완강하게 우리 아이들 굶길 수 없다라고 막 넘어가는 엄마들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나라 살림이 굉장히 안 좋은데 대통령은 이제 탄핵될 수 있는 사면 초과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지금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베네수엘라 쪽으로 출장이나 관광을 가신다면 어떤 이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 사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거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살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고 그나마도 없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안에 슈퍼마켓에서는 물건이 뭐 반 이상이 진열이 돼 있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위기 상황을 몰고 간 대통령이 굉장히 무능한 거죠. 어쨌든 지금 뭐 탄핵 상황에 몰리니까 교황청에도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이달 말에 다시 이제 야권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서 국민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생필품을 빨리 잘 구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탑5 뉴스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시사용어, 시사용어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사용어는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어디냐면요, 중국하고 또 필리핀하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한 6개 국가가 여기에 이제 관계가 돼 있는데요. 특히 필리핀과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 남중국해 문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역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에 중국의 주장이 다르고 또 필리핀의 주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필리핀이 미군하고 합동 순찰을 한 곳도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넘보지 않게끔 필리핀이 계속 미국을 끌어들였었죠. 근데 이번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쪽에 합동 순찰을 또 안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합동 훈련도 안 하겠다. 사실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남중국해가 굉장히 지금 중국과 또 필리핀과의 사이에서 갈등도 일으키지만 앞으로도 좀 시한폭탄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물리적인 군사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지금 방문 중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합동을 좀 협력을 해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좀 더 같이 협의를 하자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요. 남중국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느냐? 간단하죠. 남중국해에 천연 자원들이 많은 거예요. 석유도 있고 뭐 천연가스도 있고 이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관계돼서 서로 자기의 영토권을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바다다 그러면 누구도 이제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무력으로 받아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중국해 쪽에 이제 관계된 나라들이 뭐 인도 차이나 반도, 뭐 브루나이, 또 뭐 보르네오,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부터 필리핀의 영향권이 점점 세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지 이거에 되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외교적인 방법으로 서로 해결이 가능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그쪽에서 이제 군사적인 무력 충돌도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중국해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문제, 달려드는 그 나라들이 그렇게 달려들고 예민하게 구는 문제는 거기에 지하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국제 뉴스를 이렇게 보실 때,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라디오에서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영토 분쟁에 관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하 자원 이거에 관련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는 지하 자원을 둘러싼 둘러싼 나라들, 그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리핀하고 미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인데 어떤 대통령이 나오시더라도 이쪽에 대한 그 정책이 또 따로 나올 것이고 그때 가서는 좀 더 외교적인 방법들이 강구될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이게 국제 뉴스를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제 필리핀에 관한 뉴스를 오늘 중점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깊은 뉴스,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뉴스. 저는 사실 저 같은 엄마들이 같이 이런 이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 같은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어려우니까 국제 뉴스가 굉장히 깊이 되는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조금만 알게 되면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뉴스, 또 우리와 관련이 있는 뉴스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도 시사인 라이브 김정미의 그 눈높이 국제뉴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한 주 동안 국제뉴스를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되나 또 개인적으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놓으시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질문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개념치 마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